네, 오늘 단연 가장 최고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 청구한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당과 교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어제 그 관련된 보도 이후에 네. 주변에 있는 이제 법사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당 지도부도 전혀 몰랐던 걸까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뭐 말씀을 드리려면 좀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엊그제 MBN에 출연해서 연말 연초쯤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거다. 윤석열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있었고 또 장모라든지 윤석열 총장의 네. 또는 처라든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 수준의 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언급은 뭐 저희 법사위원들이 평상시 다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발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대면 조사를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내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제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하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감찰 규정에는 출석, 뭐 진술, 뭐 등에 대한 것도 다 협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이 조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찰을 받는 대상이 정할 수는 없고요. 네. 감찰을 하겠다는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감찰 사유이자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의 그런 해명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어제 6개의 사유를 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이것도 좀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발표를 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론은 그 하나같이 전부 다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의원님도 같은 해석입니까? 우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님께서 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더 좀 이상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했을 때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할 경우는 대통령님께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예. 예. 그 견책은 그냥 할 수 있는데 뭐 정직이라든지 뭐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를 하면 대통령님이 그 청구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에서 뭐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용인한 것이다, 뭐 아니다 이걸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주어진 권한 하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가지 사유를 댔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른바 이제 그 법관 성향 파악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찰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어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어떤 판사의 어떤 판결 성향 이런 것만 수집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라든지 취미 사실 이런 거는 뭐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뭐 기사를 검색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리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리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느냐 이거는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 때 나온 이야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것을 비밀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는 판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예전에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 예.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내부 자료들, 특히 인사 관련된 비밀 자료들을 다량 보유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이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했었던 건데 예. 혹시나 이제 판사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리하게 법관의 분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약에 검찰이 정리한 것이다, 네. 파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라고 하는 대검 쪽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신 거고요. 지금 그 법무부 쪽 발표를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어떤 활동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홍석현 회장을 만난 부분인데요. 네. 근데 좀 의원님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따져 물었던 게 조선일보 사주 만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 내용에는 조선일보 사주는 없고 홍석현 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홍석현 사장 쪽을 만난 보도와 또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것과 관련된 보도 두 가지를 놓고서 봤을 때, 홍석현 사장을 만났다는 부분은 이제 뉴스타파였나요? 그 보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술집도 특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술집 주인의 그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날짜도 대충 다 특정이 돼 있었고 만나서 나눈 이야기도 그 술집 주인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 사주 만난 부분은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 발언을 했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시간대, 장소, 그다음에 나눈 대화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아마 좀 더 감찰이 진행이 돼야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성의 차이에 의해서 우선 제가 봤을 때 홍석현 사장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 같고요. 이후에 감찰이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서는 조선일보 사주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석현 회장을 만난 거와 관련해서 어제 대검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게 이제 그 JTBC 변희재 씨 고소건인데 이건 이미 그 재판에 넘겨진 다음이다. 그 만난 시점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사에 대해서 뭐 이래달라 저래달라라고 청탁할 여지도 없고 이해충돌 여지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첫 번째 부분, 즉 이미 이제 재판에 넘겼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소 유지, 즉 재판을 관리해가지고 기소된 사람을 유죄로 받게 하는 그 작용이요. 그것도 검사들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기소 이유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다. 뭐 이게 사전 보고인지
아니면 만나고 나서 사후 보고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불명확한 것 같고요. 예. 또 사실 여부도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대검의 해명만을 가지고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해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근데 사실 그 대검 쪽에서는 그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게 윤석열 총장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네.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제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뭐 보수 언론 중에 일부는 아니 그냥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발언만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조차도 정치를 할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니다,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부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 그게 문제다. 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용인하고 수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했던데 의원님도 같은 견해십니까? 짧게요. 법무장관이 이미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징계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